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지금쯤은 많은 분들이 친구분들과 어울려 즐겁게 소주잔을 기울이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행복한 인생, 해피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한 사람들은 해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피, 즉 해골이 삐뚤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상파상 정체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두개골이 삐뚤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두개골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성남시청 시장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의 얼굴을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님의 얼굴도 이 턱끝부터 정수리 쪽으로 이 얼굴 전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틀리는 게 아니라 지축을 향해서 일단 우측으로 기울어진 거죠. 지축을 향해서. 물론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것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진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고 똑바로 본인이 찍어서 올린 것 같은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일단 목의 기울기가 지축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상태를 지축을 수평으로 또 잡아보면은 눈 높이, 입술 높이, 그 다음에 광대뼈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반으로 접어서 딱 본다면은 눈썹 크기도 다릅니다. 즉 오른쪽이 크죠. 오른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그 방향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마주보는 사진은 마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는 건데 제가 설명을 깜빡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좌측이 크고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겁니다. 기울기는 이렇게 그대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면을 봤을 때 우측이죠.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좌측으로 돌아간 거죠. 그 좌측이 큰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 좌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좌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잔꾀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그리고 우뇌가 좌뇌보다 한 박자 늦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잔인합니다. 감정이 별로 없죠. 감정이.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거나 이런 정서가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정의감이 부족하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꼭 그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틀어지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진행형입니다. 즉 되돌아오는 형이 아니고 또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형인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좌우 눈꺼풀을 보면은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두개골 안에 그 격벽이 있습니다. 눈알을 담고 그 다음에 코와 뇌를 그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그 뇌를 그 밑으로 처지하게 담아주는 그런 격벽들이 있습니다. 두개골도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뇌를 아래로 담아주는 그런 격벽에는 뇌하수체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뇌하수체가 쉽게 말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뇌하수체도 똑같이 중간이 있고 좌우가 해서 삼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엽. 그러니까 틀어진 쪽으로 이제 중심을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틀어진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많은 괴질을 이제 앓기 시작하게 됩니다. 막 가렵다든지 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좀 있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틀어진 상태가 심할수록 더 심하죠. 그 최종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진행을 막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막 빨리 그 흰머리가 많이 나고 이제 시력이 뚝 떨어지고 더더군 그리고 이제 그 피부가 얼굴이 이제 건조해지죠. 입술 이런 데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경기도시장 도지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 틀어진 해골이 삐뚤어진 햇비한 사람들은 똑똑하고 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 온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발달되는 거죠. 좌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꼭 그 경기도 지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의 그 두개골 안면을 그 분석을 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살 때도 정의는 있었습니다. 사회에는. 그런데 지금은 정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회가 된 거죠.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이 조계종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은 성직자입니다. 근데 그 조계종의 태고종 스님들은 성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스님들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철판을 깔고 총무원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온갖 추잡한 일은 또 다 저질러가지고 당선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시침 뚝 따고 있다가 지금 들통나가지고 지금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장사꾼입니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수행자는 출가를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귀의를 하는 사람이 자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판을 깔고 총무원장이 돼가지고 온갖 또 비를 다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뻔뻔하게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독도 울릉도 앞바다의 그 보물선 그것도 다 사기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러던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매도가 되거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해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올바르게 딱
자리가 잡힌 사람들보다는 해골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의라는 걸 모릅니다. 그저 동물처럼 아주 잽싸고 민감하고 빠르게 이익을 쫓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딱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바로 해피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두개골, 그 바른 두상, 이런 바른 두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도를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종교계에도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에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해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해피한 사람입니다. 해골 삐뚤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잘났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좌측으로 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교활하고, 또 우측으로 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리분별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불안해지는 거죠. 생각이고 경고가 없습니다. 그냥 욱하면은 칼을 휘둘른다든지, 욱하면 시발을 뿌리고 불을 질른다든지, 욱하면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결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아니면 욱해서 다 뒤집어 엎고, 좌우 뇌가 소통이 안 되는 대립된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지금 좌우 대립이 얼마나 극명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잘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잘난 게 없고 저도 구구로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가난한 젊은 사람들, 가난한 노인들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줄 지도자는 지금 종교계도 없고 학교에도 없습니다. 문화계에도 없습니다.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내팽개쳐지는 거. 80살 먹은 할머니가 바카스병을 들고 성매매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 먹고 삽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장가는커녕 성매매를 할 돈도 없어가지고 남자들끼리 동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분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세상사에 휩쓸리지 말고 담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30원이 됐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작은 일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죽는다는 게 어느 날 자다가 딱 내가 죽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노회찬 의원처럼 떨어지면 바로 죽느냐, 그거 아닙니다. 딱 떨어졌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온몸이 다 깨져가지고 다 끊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그 고통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암 걸린 사람도 암 걸렸으니까 그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암이라는 것은 죽을 때 진통제가 안 듣습니다. 얼마나 격심한 통증이 오는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자기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돈을 꾸준히 모으시고 기술을 꼭 배우십시오. 이런 난세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누군가, 원래 한국이라는 그 한반도는, 한민족은 꼭 끊어지고 멸종될 것 같은 그런 찰나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즉 한반도는 특히,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집합해 가지고 의견을 추렴해서 같이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밑에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는 힘을 씁니다. 광개토대왕이라든지 무슨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힘을 쓰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민족은. 그리고 민족의 맥이 끊어질 때 그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국이 살기 좋아질 때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 길은 저축뿐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으로 엎드려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가난한 이런 서민들은 꼭 그 자기 자신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상파상 정체를 수련을 하셔서 자기의 건강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해피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골 삐뚤어진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화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의 안면을 보셔가지고 좌우 대칭이 잘 맞아가지고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사람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